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파산 면책까지 다 받았는데 네, 은행 예금이 묶여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네. 왜 면책까지 받았는데 내 돈을 못 찾을까 음, 하는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홍연필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면책 후에 압류나 가압류,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 네, 단순히 뭐 법조항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상황부터 다시 좀 짚어볼게요.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당신 예금 100만 원을 가압류했고요. 네. 파산 절차 중에는 관제인이 그 돈을 이제 환수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환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 면책까지 받으셨고, 그렇죠. 면책까지 받으신 상황. 근데 은행에 갔더니 가압류 아직 안 풀렸어요. 돈 못 드립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네. 법원 결정문까지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게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요, 근거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인데요. 아, 348조요? 네. 거기 보면 파산 선고가 딱 내려지면 기존에 파산 채권의 근거에서 걸려있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은요. 파산 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 선고만으로도요? 확정 전이라도? 네, 맞습니다. 선고 시점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세금같이 좀 강력한 재단 채권의 기한 압류라고 해도 그게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 효력인데요. 네. 파산 절차가 뭐 폐지되거나 끝나고 나서 면책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잠시 멈춰있던 강제 집행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중단됐던 것들. 그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는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면책 확정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근데 왜 은행은 돈을 안 주는 걸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데요? 법이랑 현실이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바로 집행의 외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의 외관이요? 네. 뭐냐면 아까 그 100만 원 예금 관제인이 환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그 돈이 파산 재단 소속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자유재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죠. 그렇죠. 내 돈이 된 거죠. 그런데 파산 관제인이 직접 은행 가서 이거 가압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진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그 가압류의 어떤 실질적인 법적 힘은 사라졌지만 은행 전산 기록 같은 데는 여전히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아하, 기록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해제됐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그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함부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외관, 이 껍데기를 제거하는 별도의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법원이나 관제인이 이걸 일일이 다 챙겨서 통제해주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엔 네, 그래서 결국엔 그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채무자 본인,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 거죠. 결국 직접 움직여야 하는 거군요. 그럼 그 외관 딱지 어떻게 떼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죠? 네, 당신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면책 결정문 정본이나 등본 있으시죠? 네. 그거 하고 원래 그 가압류를 결정했던 결정문 사본,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해요. 면책 결정문이랑 가압류 결정문. 네, 그걸 가지고 원래 그 가압류를 걸었던 법원 있잖아요. 그 법원에 가셔서 집행 해제 신청서라는 걸 내야 합니다. 그 법원에다가 집행 해제 신청서를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보고 면책 받으셨네. 가압류 풀어줘야지 하고 가압류 집행 해제 결정을 내려줘요. 그리고 그 결정문이 은행에 공식적으로 송달이 되면 그때서야 은행이 이제 풀어줘도 되는구나 하고 전산 기록을 풀고 돈을 내주는 거죠. 그제야 풀리는 거네요. 이게 뭐 예금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부동산이나 뭐. 네, 똑같습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자동차, 아니면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환급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걸려있는 가압류나 압류를 풀 때도 다 이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한 서류도 기본적으로 갖고요. 면책 결정문, 그리고 해당 압류나 가압류 결정문. 그렇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파산 면책 결정이 법적으로는 압류의 힘을 없애지만 은행 같은 기관에 등록된 그 기록 자체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동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책받은 당신이 직접 원래 압류를 걸었던 그 법원에 찾아가서 집행 해제 신청이라는 걸 해야만 비로소 묶여있던 내 자산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이거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면책 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 돈을 찾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큰 차이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의 진짜 마지막 관문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아니, 법적으로는 면책 결정만으로도 효력이 없어진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그 기록을 없애는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그 부담을 왜 온전히 채무자 혼자 져야 할까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멸책 결정이 날 때 법원이 그냥 바로 관련 기관에다가 자동으로 통지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방법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더라고요.